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관수에 관련돼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이 관수 관련된 영상을 한 두 개 내지는 한 세 개로 나눠서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본적인 그림을 보면서 어떤 구성이라든지 블록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것을 바탕으로 어떤 컨트롤 박스 제작 관련된 영상을 한번 나눠서 만들어 볼 거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지금 보이시는 그림을 보면서 이런 개념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 볼게요. 그래서 그림을 지금 보면 이제 관수 모터가 있죠. 요거 이제 뭐 지하수를 사용한다고 이제 보통 가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파이프가 이렇게 쭉 일단 네 구역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뭐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이라고 가정을 하고, 이런 모터가 이제 한 대가 있으면 여기에 이제 밸브를 각 구역별로 달아서 이제 뭐 펌프의 어떤 뭐 양이라든지 지하수 상태의 물 양이라든지 이런 걸 계산해서 이제 다 놓으실 텐데, 때마다 어떤 한 구역만 이제 한 구역씩만 이 밸브를 통해서 1구역 돌리고 그다음에 2구역 돌리고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제 많이 관수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파이프에는 이제 이런 점적 호수라든지 스프링클러가 달려 있다고 가정하고요. 그래서 보통 근래에는 요즘에는 이 밸브를 다 손으로 다 이렇게 껐다 켰다가 하기가 너무 이제 불편하니까 이렇게 컨트롤 박스를 두어서 이렇게 전자 밸브로 제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모터와 전자 밸브를 컨트롤 박스가 어떤 내가 원하는 시간대나 아니면 어떤 요일별로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요일별로 이 1구역, 2구역, 3구역을 뭐 1시간씩 순차적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하루에 뭐 몇 번을 이렇게 한다든가 요거를 다 한 번에 어플로 다 설정을 해서 저장을 했다가 내가 한 번 클릭으로 한 번 설정으로 요거를 다 자동으로 설정된 대로 실행을 할 수가 있고요. 이거를 뭐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이거 수동을 한다면 내가 1시간 여기 계속 이 농장에 상주하면서 1시간씩 전자밸브를 열었다가 닫아주고 열었다가 닫아주고를 계속 시간을 내가 직접 체크하면서 해야 되니까 이건 거의 뭐 요새 시대에 이제 뭐 불가능한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이 컨트롤 박스를 두면 뭐 정말 간단하게 해결이 되죠. 그래서 요새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고, 여기에 이제 또 필요한 것들이 이제 지하수를 쓰다 보면 이제 모래나 이물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호수라든지 이런 장비들을 기타 다른 뭐 이제 장비들의 내구성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이렇게 여과기를 많이 달아서 쓰시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가면 이 관수 플러스 관수만 주지 않잖아요. 보통 다 비료를 줘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뭐 관비기가 있으면 좋겠죠. 여기서 이제 어, 요새 뭐 관비기 이제 양액기 이제 이런 게 장비들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차이점은 뭐냐면 센서가 있냐 없냐 차이예요. 센서가 EC 센서나 pH 센서 같은 것들이 이 장비에 달려 있어서 사용자가 원하는 어떤 비료의 어떤 그 값들 설정 값들에 의해서 자동으로 공급해 주는 게 양액기고, 그다음에 그런 센서 없이 어떤 시간 설정이라든지 뭐 이런 수동적인 개념의 그 사용자가 뭐 시간 설정으로 뭐 10분 단위, 뭐 1시간 단위 이렇게 관비기를 돌리는 게 이제 센서 없이 돌리는 게 관비기죠. 이것도 이제 관비기도 이제 컨트롤 박스로 제어를 하면 이것도 뭐 크게 이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제작이 가능하니까 이것도 관비기도 한번 이제 없으신 분들은 욕심을 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나아가서는 이 유량계가 왜 보통 필요하냐면 실제로 관수를 하면서 물의 압력이라든지 속도를 측정을 하는 거죠. 관비기 전후에 만약에 달아 놓으면 여기까지는 물량이 제일 잘 나가는데, 관비기나 아니면 혹시 뭐 다른 어떤 장비들 이후 단에는 뭐 거의 100% 뭐 혹은 뭐 90% 이하로 잘 나오지 않는다고 치면
이쪽은 뭐 수치가 100이었는데 이쪽은 만약에 가령이 원래는 평상시에 뭐 8, 90, 뭐 가령 100 이렇게 똑같은 비율로 나왔었는데 어느 날은 여기가 뭐 50, 40 이렇게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이 요 사이단에 문제가 있다는 거니까 거기를 이제 관리해야 되는 어떤 관리를 잡아주는 체크 포인트처럼 이제 이 유량기를 사용을 하시면 이 전반적인 이 장비들을 뭐 관리하시는데 이게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 안 쓰시는 분들은 한번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실제로 유량계가 단순한 유량만 측정해주는 장비들은 그렇게 비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는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뭐 유량계를 네, 인터넷에 검색하셔서 유량계를 한 번씩 써보는 것도 좀 추천을 한번 드려보고요. 그래서 이제 그 요새는 이 관비기도 내가 비료를 주는 시간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이게 물에 타서 물 양이 이제 중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 플러스 물의 양, 유량을 계산을 해서 관수를 하는 이런 것도 가능하거든요. 그런 장비들은 조금 더 이제 그 고가니까 이런 것들을 컨트롤 박스에 이어서 유량을 체크해서 이 물의 양이 뭐 1톤이다, 2톤이다 내가 정해 놓으면 그때 수준에서 이제 이게 컨트롤 박스가 동작을 해서 뭐 밸브를 닫거나 아니면 모터를 끄거나 이런 것도 이제 가능해요. 그리고 제가 좀 이제 현장을 다니면서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런 호수, 점적 호수, 뭐 이런 밸브, 뭐 이런 파이프 라인들을 오래 이제 쓰시는 분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면 이 뒤에 단에다가 여기도 이제 그 밸브 내지는 전자 밸브를 다는 거예요. 여기다 끝에 단에는 왜 달아 놓냐면 관수를 시작을 해서 열심히 이제 관수를 하고 있다가 물을 이제 끄잖아요. 그러면은 물이 공급이 이제 이 파이프가 여기서는 막혀 있는 거니까 물이 계속 공급이 되다가 유속이 빠른 이 첫 번째 량에는 괜찮은데 이쪽 뒤에 부분은 모래라든지 아니면 지하수의 성분 중에 뭐 철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여기 막혀 있으니까 여기에 이제 축적이 되는 거죠. 점적 호수로 이제 조금씩 나가기만 하지 실제로 많은 양은 대부분 이쪽보다는 여기에 많이 이제 쌓이게 되죠. 그래서 이거 1년 뭐 내지는 2년 있다 보면 이 뒤쪽 부분에는 여기 앞쪽 부분보다 어떤 물량의 땅이 젖는 속도가 현저히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그러면 요 호수를 갈아버리잖아요. 요거를 뭐 전체를 다 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잘라서 적당히 잘라서 이 뒤에 부분만 이제 하시는 분이 있는데 요 밸브를 달아 놓으면 처음에는 이제 공급이 될 때는 물을 닫아놨다가 밸브를 닫아놨다가 거의 이제 막바지 뭐 5분 10분 전쯤에는 관수 끝나기 10분 전쯤에는 이 밸브를 열어 놓는 거예요. 그러면 관수를 쭉 하면서 이제 배관을 어떤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다 뱉어내고 비료기도 다 뱉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닫아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쪽에 있는 뭐 점적 호수나 스프링클러도 여기 앞에 있는 것만큼 좀 깨끗하게 관리가 돼서 이 호수 자체를 더 오래 쓸 수가 있게끔 되죠. 이거는 뭐 이제 의문은 좋은데 실제로 여기가 이제 수동 밸브로 있다가 치면 이거를 다 언제 또 다 닫고 열고를 하겠어요. 당연히 이 밸브는 전자 밸브를 달아 놓으면 어떤 설정에 의해서 여기서 뭐 이제 한번 불로 한 번을 시작을 하면 이게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순차적으로 얘도 열고 닫고를 자동으로 해줘야죠. 그래야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요 뒤에 밸브를 이제 만약에 달 때는 당연히 전자 밸브를 달아서 그래서 뒤에 이제 전자 밸브는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쓰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지금 특히나 이제 시설 하우스 같은 경우에 이제 관수를 보통 이제 낮 시간에 많이 하시잖아요. 그 이유는 이제 작물들이 광합성을 이제 낮에 이제 햇빛이 좋을 때 그때 많이 하니까
낮 시간에 보통 타이머 시간을 그때 맞춰서 주로 이제 공급을 해 주시는데,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내면 어떤 이제 그 수분, 토양에 이제 수분 센서를 둬서 물 양으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지만, 실제로 내 작목은 토양 수분이 수치로 보니까 뭐 가령 뭐 50%다 40%다 이런 것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농사를 지시는 분이 실질적으로 이 수치면은 이 데이터가 되게 신뢰성이 있다라는 게 계속 반복돼서 확인이 되면 그 수치에 걸어서 관수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토양 수분 센서의 수치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이 밸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이제 마무리 될 수 있게끔 설정을 하면 한 번에 다 이제 관수가 종료가 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관수를 어떤 시작하는 시점에서 봤을 때, 아니면 뭐 추가로 더 해줘야 되는 그런 이제 시점으로 봤을 때, 작물은 이제 광합성이 많이 할 때 그때 이제 수분을 조금 더 공급을 해주면 생육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사 센서 같은 것들을 달아서 햇빛이 더 이제 뭐 가령 뭐 오전에 좋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후에 좋을 수도 있는 거니까, 광합성이 많이 햇빛이 많이 좋아서 광합성이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에 조금 더 이제 기존 설정보다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추가 설정이 자동으로 이제 센서를 이용해서 관수를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항상 그 만약에 내가 이렇게 농장에 돼 있는데, 이런 시스템이 돼 있는데 한 가지를 더 편하게 해보고 싶다면,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은 어떤 센서를 바로 여기서 연결하는 것보다는 이 센서를 지금 내가 돌리고 있는 이 관수 시스템에 돌리고 있는 상태에서 계속 그 센서를 관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가 신뢰성이 증명이 되고, 이 시점에 이 센서 값이 이 시점에 이렇게 이제 수동적으로 이제 한번 해봤더니 이게 잘 맞는다라는 게 조금 이제 감이 잡히실 때, 그때 이제 그 센서에다가 제어하는 포인트를 컨트롤 박스에 추가를 해서 연결만 하면 그 값에 의해서 돌리게끔 뭐 껐다 켰다 돌리게끔은 당연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이제 욕심내서 추가로 달아보는 것도 권장을 드립니다.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지금 이제 관수 모터에 지금 파이프라인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고 여기다가 이제 밸브를 달았어요. 이게 뭐 그냥 밸브가 됐든 전자 밸브가 됐든 이렇게 밸브를 두 개 다 나눠서 지하수를 이제 쓰니까 유독히 이제 뭐 처음에 켰을 때 흙탕물이나 모래물이 많이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어서, 그럴 때는 보통 지금 이렇게 많이 쓰시거든요. 어, 초기에는 물을 버려버리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흙탕물이 나가면 그때는 이제 작물로 관수를 공급해주고, 이렇게 이제 파이프를 분기해서 쓰시는데,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처음에는 모터가 꺼져 있을 때는 이제 밸브가 잠궈져 있죠. 잠궈져 있다가 모터를 딱 켜서 물이 공급이 되면 그때 이쪽에 있는 밑에 있는 밸브를 열어서 이때는 이제 흙탕물이 다 이쪽으로 뱉어버려서 이제 뱉어버리고 한 5분 내지는 뭐 10분 한 현장에 맞춰서 어느 일정 시간 있다가는 다시 이쪽에 이제 버리는 물의 밸브를 잠그고 이쪽 전자 밸브를 열어서 그다음에 이제 작물한테 물이 공급이 이렇게 공급을 해주면 여기 앞에 단에 있는 여과기의 부하를 조금 더 적게 줄 수가 있겠죠. 얘 뭐 관리를 뭐 1개월에 한 번 하던 거를 뭐 2개월, 3개월에 한 번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어떤 이 호수라든지 이런 데 부하를 더 적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쓰시면 좋은데, 사실은 이 밸브를 뭐 수동으로 이제 쓰셔도 전혀 뭐 상관이 없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자동으로 한 번 클릭으로 이제 신경 안 쓰고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자동으로 했을 때와 그냥 수동으로 내가 그때그때 맞춰서 이걸 열고 닫고 했던 거랑은 아마 그
그거를 경험하고 안 하고 했을 때는 그 전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질 거예요. 가령 뭐 이제 내가 매번 10분 있다가 이걸 이렇게 밸브를 이렇게 이쪽 저쪽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사실은 10분 동안 여기만 앉아서 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일을 하다가 뭐 이렇게 오게 되는데 잠깐 뭐 이제 시간이 이제 아차 싶다 보면 이제 뭐 20분 30분이 지나가서 요걸 켜 있는지 까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좀 불편한 상황이 어떤 불편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요거를 자동으로 한번 클릭으로 이제 신경 안 쓰고 자동으로 이렇게 된다고 치면 이거 엄청 편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것도 한번 전자식으로 한번 해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이제 관비를 할 때 지금 요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 세 개로 나눠져 있죠. 그 가령 이제 전체 시간이 관수로 하는 시간이 내가 1시간이라고 치고 그 1시간 중에 비료를 공급해 주는 시간은 요 가운데 40분이라고 이제 가정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이제 12 전후로 나눴냐면 12 전에 원수를 넣는 이유는 물만 넣는 이유는 마른 땅에 바로 이제 비료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땅을 어느 정도 적셔주고 비료를 공급하는 게 훨씬 더 이제 땅에 비료를 전달하는 게 효율이 높아서 땅을 적시기 위해서 이제 10분 동안 혹은 뭐 어느 일정한 시간 동안은 관수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내 비료 양에 따라서 내 비료 공급 뭐 어떤 시간에 따라서 충분히 비료를 다 공급한 다음에 바로 이게 비료 공급이 끝나면 관수를 마치는 게 아니라 나머지 12 후에도 어느 정도 그냥 관수만 하는 이유는 이게 이제 어떤 그 관수하는 그 파이프 라인이라든지 그런 장비들 안에 있는 비료기를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그 장비들을 조금 더 오래 쓸 수 있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비료 공급이 다 끝나도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이렇게 관수만 해주면 조금 더 이제 효과적인 관수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다 시간 설정이 다 필요한 것들이고 각자 상황에 따라서 요거를 이제 그때그때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를 수동으로 쓴다는 건 거의 뭐 조금 요새는 안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다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 껐다 켰다 해주게끔 어떤 컨트롤 박스를 구성을 하면 정말 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이렇게 자동으로 하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관수에 필요한 뭐 그런 부분들에 간략하게 원래는 5분 안에 뭐 영상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것저것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길어졌네요. 그래서 그래도 뭐 처음 관수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동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한 번쯤 필요한 얘기들이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다음 시간은 이런 얘기했던 것들을 하나씩 조금 이제 만들어 볼 수 있는 혹은 뭐 이제 만들어져 있는 것들을 설명해 드리는 그런 이제 시간을 다시 한번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